예, 3스타스 오브 더 위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주는 카터 버액이 오틴저, 소로킨 이렇게 뽑혔네요. 3스타스 오브 더 위크가 한동안 조금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좀 하기가 어려웠는데 뭐 이번 주부터는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세 명이 선정이 됐고요. 꼴리 2명 선정이 됐고 버액이가 선정이 됐고 이런 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서드스타는 버액입니다. 사실 버액이는 또 제 스트리미에서 가끔씩 이제 이름이 나오는 인물이기도 했었습니다. 템파 시절부터 이렇게 쭉쭉 좀 이름이 가끔씩 이렇게 좀 불리면서 좀 가치가 이 생각보다 크게 있는 선수다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3경기에서 4골 1어시스트 5포인트 올리게 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네요. 가장 좋았던 경기는 역시나 콜럼버스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저는 콜럼버스전의 경기를 보고 플로리다 지금부터도 좀 반등 가능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봤었던 경기였었거든요. 사실 경기 내내 시종일관 거의 2골 차리드가 지속이 되는 과정에서도 결국 꾸역꾸역 따라가가지고 연장승까지 만드는 진짜 플레이오프 때라든가 이런 데 봤었던 이런 경기력이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됐었던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이 과정에서도 버에기 선수는 2골 1어시스트라는 좋은 활약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6경기 연속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데 6경기에서 지금 6골 5어시스트 11포인트를 올리고 있네요. 참고로 버에기 선수가 6경기 이상 연속 포인트를 올린 과정에서 최다 포인트. 이 조건이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최소 6경기 이상 포인트를 올린 거 하나. 근데 그 중에서 포인트 순서로 나열을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3-24 시즌에 7경기에서 13포인트 뽑은 게 제일 많이 뽑은 거였고요. 그리고 23 같은 시즌이었죠. 근데 8경기에서 11포인트 뽑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랑 거의 페이스가 비슷합니다. 예. 근데 뭐 골 숫자가 더 많은 거는 보면은 사실 그때보다 조금 더 이제 높게 쳐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 선수가 꽤 폭발력이라든가 득점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체커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수행을 하고 그리고 공격 약간 보조 자원 같은 느낌으로 썼을 때 상당히 효율이 좋은 선수예요. 뭐 템파에서도 그런 느낌이었고 지금 플로리다에서 사실 뭐 1라인에 들어갈 때도 있고 2라인에 들어갈 때도 있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유동적인 역할로 많이 들어가도 좋은 역할이 많이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첫 20경기에서는 살짝 첫 20경기에서 좀 부진했죠. 그죠? 실제로 이제 골을 좀 많이 넣어주고 이런 그림도 가능한 선수이지만은 10포인트밖에 그쳤는데 지금 이제 최근 7경기에서 11포인트입니다. 이제 이런 그림에서 이제 좀 폭발력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림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마샹 베닛 버에기 이제 요 라인으로 이제 조금 플로리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실제로 5대5 상황에서 득실은 이제 마이너스 2로 좋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기대 득점 값이라든가 SAT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 물론 이제 그렇게 많이 뛰진 않았습니다. 한 60분 가까이 뛴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뛰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결과가 생각보다는 괜찮게 나오는 라인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플로리다 팬서스가 부상자도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 부상자가 많이 발생을 하는 과정에서 좀 믿을 만한 조합도 많이 깨졌잖아요. 플레이오프라든가 이런 데 비교를 하면은.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요런 조합이 그래도 이제 중간에 좀 버팀목으로 최근에는 활약하고 있다라는 거는 결코 나쁜 소식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갖고 요거 준비를 했고요. 참고로 버에기 선수가 득점했을 때 전적은 플로리다 팬서스 때 이 제적 기준으로 89승 21패 7연장패입니다. 그냥 골만 넣어도 가끔 제가 이런 내용들을 들고 오죠. 그래가지고 정말 초월적으로 좀 잘 찝히는 선수로 대표적으로 언급드린 선수가 뭐 브레이든 포인트라든가 그다음 TJ 옷이라든가 이런 선수를 언급을 드리는데 버에기도 그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실제로 이제 뭐 플레이오프라든가 이런 데서는 승부처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펼치기 때문에 뭐 시리즈 클린칭골 그리고 결승골 이런 부분도 사실 상당히 많이 득점을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어쨌든 이제 잘 버텼기 때문에 복귀가 가까워지거나 복귀한 선수들이 슬슬 생기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지금 보시면은 물론 이제 쿨리코프라든가 바르코프라든가 이런 누구냐 노세크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아직까지 회복을 좀 더 해야 되지만 로스타리는 얼마 전에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매슈 커척 선수 같은 경우에도 스케이팅 시작했고 지금 한 10월 12월 중순쯤 복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12월 중순이 당장 다음 주잖아요, 그죠?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플로리다 입장에서는 점점 더 올라갈 수 있는 지금도 흐름을 좀 탔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경기력의 끈질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실히 예전보다 좋아졌습니다. 안 좋을 때보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주축 자원들이 또 한두 명씩 복귀를 하고 하는 그림이 이제 누적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플로리다 앞으로도 좀 기대할 만한 팀. 정말 지금은 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충분히 이렇게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버에기 내용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세컨드 스타는 오틴저입니다. 오틴저 지난주에 3경기에서 3승 0.98에 96.1% 셧아웃 1개까지 이제 거두게 되면서 좀 경기력이 회복이 됐네요. 사실 올 시즌 오틴저 선수가 그렇게 경기력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댈러스는 드스미스가 워낙 잘해줬으니까 문제는 없었죠. 하지만 어쨌든 오틴저도 지금 살아나는 모습이 관측이 됐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지난주 활약 중에 제일 좋았던 거는 12월 3일날 뉴저지 원정에서 30세이브 셧아웃을 거뒀던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뉴저지가 지금 연패에 빠지면서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뉴저지의 경기력 자체는 아주 힘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셧아웃을 했다라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전체 성적이 다소 부진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14승이나 거뒀기 때문에 또 요거는 괜찮죠. 전적은 괜찮은데 일단 이제 뭐 1차 스탯으로 바라봐도 실점 제외하면은 아주 그렇게 눈에 띄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물론 셧아웃 2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이브 성공률을 어쨌든 좀 예년 대비해가지고 조금은 올해는 떨어진 시즌이기 때문에 이게 좀 다소 부진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균 실점은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전체 시즌 최근 5시즌 기준으로 가져와도 2.53, 2.37, 2.72, 2.59, 2.49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븐 스트렝스 세이브 퍼센티지 같은 경우에는 평년 대비해서 좀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븐 스트렝스 상황에서 이건 이제 5대5, 4대4, 3대3 뭐 이런 거 다 포함을 하는 부분인데 92.2%가 찍히고 있기 때문에 평년 뭐 커리어 하이 때랑 거의 비슷해요. 이런 과정도 보시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대5 상황 세이브 성공률 같은 경우에도 92.2%, 거기에다가 이제 접전 상황 세이브 성공률 같은 경우도 93%가 찍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90.9니까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굉장히 안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좋아 보이는 것보다는 좋다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고 실제로 올해 댈러스는 뭐 원래 오틴저는 뭐 사실 매년 괜찮은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지금 세이브 성공률 랭킹 드스미스가 올해 정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리그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팀 세이브 성공률을 보시면은 콜로라도가 전체 1위 91.8%였었고요. 공동 2위로 91%에 걸린 팀들이 4팀 있는데 댈러스, 워싱턴, 미네소타, 레인저스 이렇게 4팀입니다.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보시면은 워싱턴, 미네소타는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왜냐면 미네소타는 구스타프손이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진 않지만 발스테드트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게 좀 올라갔잖아요. 근데 댈러스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한 느낌이죠. 왜냐하면 이제 오틴저는 올 시즌 평년 대비해서는 살짝 그러니까 1차적인 스탯이 살짝 부족한데 그래도 드스미스가 또 잘해줬으니까 이게 또 메워지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워싱턴이랑 레인저스는 그래도 이제 주전 골리들이 조금 더 잘해줬었고요. 비교적. 그런 느낌을 바라봤을 때면 어쨌든 올해 드스미스의 활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틴저까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는 댈러스가 지금 콜로라도를 어쨌든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정말 최상위권 싸움, 서부 최상위권 싸움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틴저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퍼스타는 소로킨입니다. 소로킨 간만에 등장을 했네요. 3승이었고요. 마찬가지로 1.33에 96.0% 셧아웃 하나 기록을 하게 되면서 소로킨이 경기력이 조금 살아나려고 하는지 일단 그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일단 템파베이가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고 제가 지난주 1등이었죠. 그죠? 파워랭킹에서. 근데 그 템파베이를 상대로 2경기를 출장을 했는데 다 이겼습니다. 12월 2일 경기에서 30세이브 1세이브 1세이브래. 30세이브 1실점. 그리고 이제 12월 6일 경기에서도 템파베이 경기에서 32세이브 셧아웃을 거두게 되면서 굉장히 흐름이 좋고 경기력이 좋았던 템파베이를 잡았죠. 물론 이제 템파베이가 이제 요 패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페이스가 떨어지긴 해서 오늘 토론토한테 패배를 했고 직전 경기도 졌고 이제 이런 그림이 되기 때문에 연패되는 그런 그림이긴 한데 어쨌든 템파전에서 흐름을 가져왔다라는 부분이 또 좋은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소로킨이 템파베이 상대로 그동안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커리어 통산을 살펴보셔더라도 12경기 출장에서 5승 7패 2.90에 89.7% 셧아웃 1번이었는데 이게 직전 2경기가 포함되어 있는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2경기 진짜 잘했잖아요. 그죠? 1실점 30세이브 그리고 32세이브 셧아웃 요게 포함이 돼서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3승 7패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평균 실점이라든가 세이브 성공률도 훨씬 더 안 좋았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이게 올라와서 이거니까. 그걸 당연히 셧아웃도 없었고요. 이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소로킨이 슬슬 초반에 부진을 털어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사실은 정말 안 좋았죠. 그죠? 8경기에서 3.4에 87.7%. 물론 이제 잘하고 진 경기도 꽤 있었는데 좀 이제 소로킨 명성에 걸맞지 않은 성적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11월에는 9경기에서 2.01에 92.3, 셧아웃 2개 기록을 했고 12월에도 지금 3경기에서 1.33에 96.0%로 셧아웃 하나 기록을 하게 되면서 시즌 초반의 부진이 뭐 거의 상쇄된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걸 보시면은 또 이건데, 그 GSA 이거죠. 그러니까 기대 득점값 대비 실점 실제 실점이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리그 2위예요. 그러니까 로건 톰슨 선수가 지금 22.7로 1등. 근데 소로킨이랑 스웨이먼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소로킨이 올해는 좀 경기력이 회복이 됐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아일랜더스는 예전에 뭐 파워랭킹 때도 한번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리그에서 이제 슈팅 허용을 제일 못하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고위험 지역에서도 83개나 허용을 하면서 리그 31위, 그리고 중간 위험 지역 같은 경우도 221개나 허용을 하면서 29위거든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이 나왔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소로킨이 사실은 성적이 좋았을 때도 팀 수비가 사실은 조금은 애매할 때도 성적이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21, 22 시즌, 22, 23 시즌 보시면은 뭐 평균 실점 2.42, 92.5, 2.34에 92.4 거의 똑같잖아요. 근데 이때도 뉴욕 아일랜더스가 고위험 지역에서 슈팅 통제는 좋았던 팀이 아닙니다. 그죠? 리그 26, 28위에 해당을 했으니까. 물론 이제 지금보다 중간 위험 지역에서의 슈팅 통제는 훨씬 더 좋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고위험 지역에서 이제 좀 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스타일의 팀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올해도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좀 그냥 좀 끝내기 아쉬워가지고 준비를 한 내용인데, 소로킨, 셰스토르킨, 그죠? 비슷한 시기에 KHL을 진짜 평정을 했던 꼴리이기도 했고, 그리고 체스카 스카라는 라이벌 팀, 그리고 이제 이 넘어와서도 이제 NHL 넘어와서도 이제 아일랜더스, 물론 넘어오기 전이지만 지명을 한 거는 아일랜더스 레인저스에 이제 두 선수가 지명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NHL에서 확실한 꼴리 자원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세간의 평가는 셰스토르킨이 훨씬 더 좋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죠? 세간의 평가는. 하지만 두 선수의 NHL의 지금까지의 성적을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경기 숫자는 이제 소로킨 선수가 조금 덜 치렀죠. 이제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적은 셰스토르킨 선수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더 강팀에 있었지 않습니까? 레인저스라는. 근데 셧아웃 숫자도 소로킨이 더 많고요. 경기 숫자가 20경기 더 적은데 경기당 평균 실점도 0.05 차이죠.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이브 성공률도 0.1% 차이가 납니다.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 소로킨이 그렇게 나쁜 꼴리가 아니에요. 나쁜 꼴리가 아닌 것도 그렇고 셰스토르킨이랑 비슷한 느낌의 성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또 대단한 거죠. 물론 이제 고점은 조금 더 높았습니다. 셰스토르킨. 왜냐하면 셰스토르킨이 결국 베지나 트로피를 한번 수상을 했기 때문에 고점이 더 높았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둘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맞다. 뭐 세간의 평가는 좀 다르게. 근데 세간의 이제 그냥 북미 분들한테 물어봐도 소로킨, 셰스토르킨 중에 누구 고를래 하면 셰스토르킨 고르시는 분이 훨씬 많기는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아닌 것 같다. 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3스타스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아마 내일은 또 파워랭킹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